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에는 이제 브리더스컵 서울 부산 2세마들이 한판 승부를 뜹니다. 하이라이트 경주로 준비됐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3일 일요정마 방송 정복조 시즌4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정일련이 6경주와 8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박 소장이 또 7경주, 9경주, 임승진이가 2경주와 11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 출발합니다. 참메타입니다. 6등급 2세마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됐습니다. 예, 시네마기는 합니다만 글로벌 뉴스 단독 선행이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전혀 추진 없었습니다. 순발력 장난 아니고요. 끝걸음까지도 여유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덜덜하다고 봅니다. 선행 가면 그대로 꽂힐 수 있는 글로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세영부터 보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아직 문세영 기수가 아주 쉽게 우승을 거둘 수 있는 말들이 중후반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경주를 임하는 문세영 기수의 마음가짐부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1300m 단승식 1.7배였나요? 1.3배 기록해놓고 박살이 났습니다. 1300m 깨졌는데 다시 1000m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합니다. 스타트가 되는 말들이 조금 있지만은 이럴 때 또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1번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남손 추천드립니다. 남손의 글로벌 뉴스. 임승진이의 선택은 1번 남손입니다. 지난번에 1300에서 왕대가리 팔릴 때 진짜 믿어 의심치도 않았습니다. 그 전에 10월 14일 날 데뷔전 때 독도지기에 이은 2착, 그것도 엄청난 근성을 보이면서 2착을 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웬만하면 왔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게 남손이었습니다. 깨지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야, 이거 뭐지? 저는 혹시 폐출을 한 줄 알았어요. 말이 잘못됐나?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좀 알아봤죠. 뭐냐 원인이? 말이 호흡이 안 좋다고 해요. 호흡이 안 좋으니까 1300이 부담스럽더라. 그래서 이번에 1000m로 내린 겁니다. 용서 없는 말머리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남손 임승진이 좀 강추드리겠고 5번 글로벌 뉴스 한센 자마로서 짱짱한 기본기를 확인했고 나머지 말들의 내용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 마리만 딱 언급해드리자면 연하나 팔도강타가 데뷔전 때 좀 뛰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뛴다 했더니 이번에 준비를 좀 오래 하면서 칼을 갑니다. 데뷔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 저것 때 4군말 파이어폭스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스피드와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확 좋아진 느낌을 좀 받고 있는 말이 연하나 팔도강산이라는 점까지는 짚어가면서 1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200에 5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일찌감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먹을 거 좀 있어서 여기 한탕 때려야 됩니다. 승부로 준비했고요. 잠시 후에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원정인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자, 초동 레이스가 거리를 줄인 거에 저는 좀 메리트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9월, 10월 1700 의미 없는 도전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초동 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적정 거리는 코너 4개짜리가 아니라 코너 2개짜리 단거리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8월 19일 날 경주 보면 유승환이가 이제 안쪽 채찍을 가하면서 인기 타투스를 방해했죠. 그러면서 이제 착순 변경이 됐던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자, 분명히 발주가 있는 애입니다. 3점 하방에서 이제 추열이 계속적으로 기승을 시킬 것 같은데 추열이가 또 이제 2월달 내년 2월달에 이제 군대를 또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추열이도 돈을 좀 벌어놓고 가야 되겠다. 6번만 초동 레이스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7번만 라운에이스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행보가 참 재밌어요. 3월달에 선행받고 죽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뒷심 부족이 아니라 골마겸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첫 거리를 도전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됐던 것이고 곱게 따라가니까 4월달에 뭐 추입으로 2차가 왔죠. 긴 휴양을 마치고 돌아온 게 직전 경주였는데 하필이면은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봄비스킹부터 지 게이트는 자신의 게이트는 최외곽이고 그 속에서도 일단 가능성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줬기 때문에 박으론 기수의 승부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리를 줄인 6번 초동 레이스 그리고 또 직전에 답창으로 인해 공백을 갖고 나왔다 이번에 정상 주기로 나온 아니 또 좀 늦게 나온 7번 라운 레이스 이런 말들 지금 설명이 나왔는데 자 임승진이가 여기를 이경주 정말 초장이고 오전장임에도 불구하고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승부로 때리고자 하면 이유가 있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뭐 아침 저녁 따질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으면 바로바로 봐버려야죠. 이번 이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6번 7번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설명은 피하고요. 당연히 안고 가야죠. 안고 가는데 여기 승부의 포인트가 될 축마는 따로 있습니다. 그 축마까지 그냥 꽉 시원하게 오픈해버리고 싶은데 또 이 방송이 또 홍보를 위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무린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용서가 없을 것 같아요. 온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 승부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후착 노림수말 지금 2마리로 지금 준비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아마 한 마리는 꼬랑지를 내릴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는 쪽으로 해서 결정이 되질 것 같은데 2마리 모두가 최근에 보여준 게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인기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뭐 예상지라든가 종합적 인기 순위에서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 말인데요. 그 말에 대한 내용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접수만 해서 그냥 무턱대고 들이대는 건 아니죠. 경주에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해보고 가능성을 확인하고 되겠다 싶으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A급 승부라든가 메인 승부라고 제가 공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경주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봤습니다. 배당 대비 배팅 메리트가 너무너무나 좋고 그래서 오전장에 한구라를 시원하게 하고 일요일말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경주를 일찌감치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좀 빨리 나오십시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줍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혹자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피곤하지 않고 항구를 할 수 있는 경주를 임승진이가 만들어낼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정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 안말 10마리입니다. 원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좀 추임말을 좀 노리고 싶은데요. 2마리가 있죠. 2번마 슈퍼펀치라는 마필하고 6번마 매직텐 요 2마리가 일단은 원정일이 관심권에 있는 놈들이다. 슈퍼펀치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놓고 때렸던 인기 6위권이었는데 우승 디자인이 또 선행 가서 버티는 바람에 또 적중이 안 됐고 매직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초속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지 순발력 자체는 나름대로 좀 있는 그런 애예요.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항상 올라왔던 아쉬움이 있는 그런 애인데 일단은 6등급에서 5등급 올라와서도 경쟁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저는 추입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6번만 매직텐의 한 수를 보겠습니다. 박수죠. 2번만 슈퍼펀치도 뭐 설명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직전 1300m를 일단 머리 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번 10마리 마필드 가운데서 지금 우리 원정일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던 매직텐 외에는 사실상 눈에 두드러지는 어떤 그 행보를 보고 있는 마필이 없는데 그 속에서 부담 중량은 조금 늘었지만 이번 슈퍼펀치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페이스를 오버시켜버리는 그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이 정도 편성까지는 2차권의 입상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 중에 이제 10번 말 로얄파크가요. 올해 3월달에 뛰고 외부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왼쪽 앞다리 염자 때문에 살짝 삔 거죠. 그것 때문에 외부 휴양을 갔다 왔는데 애초부터 얘가 데뷔 때부터 다리가 좀 약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다리가 약한 다리 때문에 삐어버리고 말았는데 자, 그것 때문에 충분히 쉬어주고 나왔습니다. 말간에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또 길게 조절을 하고 나오고 있고 여기가 지금 센 말 자체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휴양마 10번마 로얄파크를 이번에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듣겠습니다. 저는 고배당마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자체로는 그렇게 고배당이 나올 건 아닌데 편성 때문에 고배당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3번마 섀도우먼입니다. 지금 이번 경주가 빠르고 또 단거리는 쉽게 뛸 수 있는 또 뛰어온 그런 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승급한 말들 가운데서 기대대로 정확하게 뛰어준 애들이 지금 여러 마리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측면에서 3번이 좀 덜 팔리겠는데 제가 최원준이는 기본적으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만들면은 거의 만권 살 일이 없어요. 대신에 배당이 있기 때문에 최원준이가 타고 있어도 섀도우머니를 말씀을 드리는데 팔리는 인기마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행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 대가리 팔리고 또 두 번째 자리는 확보가 돼 있는 보장된 편성이기 때문에 깜빡이 만들고 그런 애들이 별 사고 없이 편안하게 뛰다가 들어온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2마리 3마리가 아니라 4, 5마리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게 문제죠. 한 번은 무조건 빡치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타는 최원준이가 인코스만 졸졸 따라온다면은 마지막에 가서 넉넉하게 이긴다는 게 아니라 전개 변수 속에서 배당을 물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섀도우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승부를 잡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승부의 이유는요. 단거리 1000m라서 4번마 달려라 파차이나 6번마 소중한 성불 뭐 안쪽에 뭐 2번마 한일 매직 세영이가 기승하고 있는 또 볼드나이너 언급에 나왔던 3번마 섀도우머니 외곽으로 가서는 이제 9번마 매니질주 뭐 스카이캠프 이런 애들이 일단은 앞선을 좀 욕심을 아마 부려줄 거예요. 승부처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얘가 이제 뛸 준비를 마치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마 하피 이글이라는 마필, 요 마필을 저는 좀 세게 보고 있어요. 자, 6등급 내가 잘 나가 5등급 백산 아일랜드 요런 애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데뷔를 했을 때는 이신영 마방에서 데뷔를 했고요. 55조 이제 브라이언 마방으로 또 이적을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16조 최봉조 마방으로 왔는데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얘가 뛸 만한 준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휴양 갔다 와서 이제 복귀 이제 3전째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번마 하피이글 꼭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피이글.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는 복병도 분명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 쪽에 한 마리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0번마 쏜살같이입니다. 11월 19일 날 2주 전에 뛰고 지금 2주 만에 나왔습니다. 체구가 작은 말이기 때문에 부담 분량 하나하나에 민감합니다. 이번에 52라면 무조건 승부에 대한 조건이 갖춰진 거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완전 각굿인데 1번을 잡은 게 하자다. 흙 맞으면은 빠꾸해버리는 습성이 있다. 그래도 제가 각굿에 대한 그 아까움 때문에 제가 안고 갔는데 역시나 1번 게이트에서 흙 맞고 빠꾸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외곽으로 나와봐라 한번. 저는 뒤졌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말인데 이번에 외곽 나왔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에 흙 맞고 거의 뭐 실전 조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외곽 2주 만에 나온 외곽 조건에 10번마 쏜살 가치는 어떤 식으로든 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1경주입니다. 근데 배가 이렇게 고파요.
지금 10시 목요일 밤 10시 23분인데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허리가 확 져버리네요. 부산교체 일경주 언제 열렸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6번마 슈퍼 스프림이라는 마필 요 얘가 이제 충마로 좀 팔리는 상황인데 뭐 얘도 좋습니다만 저는 이제 3번마 유아더 캡틴 얘가 더 좋더라고요. 직전에 이제 김태경 기수, 그 전에도 김태경 기수, 그 전에도 김태경 기수, 계속 김태경 기수 손에서 놨다 들어갔다 계속 기복을 보입니다. 직전에는 아예 발주부터 생각이 없었던 애였고 상대가 강했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던 그런 애입니다. 이번에는 뭐 조판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번만 슈퍼 스프림 말고는 거의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 애들이에요. 3번만 유아더 캡틴 저기 만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당한 혼전이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배당이 좀 있는 쪽으로 한 마리를 좀 추천드립니다. 2번마 파워풀 포스입니다. 이거 뭐 2469 네 마리가 만들어갈 선두권 전개가 정말 명확치가 않습니다. 가속 구간에서 2번이 게이트 2점을 살려서 먼저 앞서 나올지 아니면은 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6번마 슈퍼 스프림이 요번에는 선두권을 완전히 기선을 제압해 버릴지 그게 이제 좀 문제인데 전진구 기수의 파워풀 포스가 전경주는 꽤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어요. 1600m였기 때문에 바로 막권 사기는 좀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30번 뛰는 동안에 그 전적이 허접한 마필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잠깐 사이드에 제껴놓고 약편성에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배팅해 볼만 하다라는 그런 힌트를 지금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배당용으로 파워풀 포스도 막권에 장치할 생각입니다. 2번, 3번. 나머지 말 중에 이제 4번 질환지교가 이제 앞말 감량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자희를 태우면서 직전 대비 감량을 얻고 있고 6번만 슈퍼스포림은 사실 여기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좀 싱싱한 말이죠. 3세마로서 경험이 많지 않고 좀 더 보여줄 거에 대한 기대감이 드는 말이고 9번만 남도거상이 직전에 한 넉 달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아니었다면은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좀 빠릿해진 내주로에서 쭉 가는데 전보다 한층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는 설명을 드리면서 부산교체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정주고요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앞말들만 나와봐 해서 앞말 경주 준비가 됐습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3번마 에마 비상입니다. 1000m 에마 비상은 저는 언제든지 배당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봐요. 부담 중에 한 55kg 이렇게 좀 가벼웠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에마 비상이 여기서는 좀 세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만큼 나오지 마필들이 좀 허접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입 두 가지 다 기대할 수 있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출전 주기까지 맞춰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에마 비상의 빅투아르는 또 이번 주에 기승정지 기간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3번 에마 비상 빨간 모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네, 저는 까만 모자 4번마 한양의 질주. 얘가 이제 주행 검사 때 신데렐라맨, 티지글리 이런 애들이랑 이제 주행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데뷔전에서는 이제 문학치프. 데뷔 이제 이전째는 이제 1400m 의미가 없었고요. 데뷔 3전째는 로드위너 이런 애들 만나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전혀 안 밀린다라고 봅니다. 안말치고 최고 당당하고요, 힘 좋고요. 4등급 장산제패랑 병합을 하는데 뭐 자꾸 데리고 놀아버립니다. 4번마 한양의 질주. 저는 까만 모자 한번 응원해 볼게요. 이게 까만 모자가요. 공마에서는 까만 모자가 4번이잖아요. 네. 경륜은요 1번인가 2번인가 기예요. 전 경륜은 몰라요. 경정. 경정도 몰라요. 아 맞아. 경정은 네 마리만 네 마리. 여섯 마리 뛰는데 여섯 명. 6명이 뛰는데 난 이제 경마만 하다가 이제 경정장을 한번 가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엉뚱한 거 응원하셨고. 검은 모자가 1등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말해. 난 이게 4번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2번이야. 아, 이렇게 깔리게 만들어놨는지. 좀 법안을 만들어서 통일 좀 시켰으면 국회에 좀 발의를 좀 했으면 바람이고.
임승진이는요 여기를 지금 배당 만 마리 보고 있는데 바로 2번만 달려라 레오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뭐 MRB상이라든가 뭐 인기마들하고 1대1로 뛰면 얘는 게임도 안 돼요. 1대1로만 뛰면 게임이 안 되는 능력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승진 이번 경주를 달려라 레오를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두권 싸움이 일단 치열합니다.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달려라 레오는 다리가 짧은 숏다리 말입니다. 그래서 1000m에서만 자기 기량을 보여줄 수, 그야말로 보여줄 수 있는 말. 근데 최근에 1300, 1700, 1700 나올 때는 쳐다도 안 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줄였고 또 김효정이를 통해서 또 감량까지 얻어냈고 또 이가 선두권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림에서 안쪽에서 그냥 편안하게만 있다 보면 얘한테 좋은 일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입니다. 순전히 경주 조건으로 해서 이번 달려라 레오를 복병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조차 이경주고요. 1200 혼합 4등급의 10마리입니다. 원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쪽에 1번 차터드 드림. 자, 이번에 1200m를 나왔기 때문에 얘를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혼전 구도예요. 충마 없이 돌아가는 정말 난타전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전에는 이제 해운대여고 로열켈리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뭐 올라오다가 경주가 그냥 끝나버린 상황인데, 이번 경주도 앞선이 좀 치열합니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차터드 드림이 가지고 있는 넷집 게이트의 이점, 그리고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이는 막판 한 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필, 거리가 늘어서 좋다. 1번마 차터드 드림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도 선두 다툼이 이제 관건인데 이번마 2차 자이언트 워는 뭐 직전 경주 뛴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좋았어요. 잘 뛰었고 다시 한번 감량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부담 중을 낮춰서 도전하려고 전진구 기술을 좀 태워놨습니다. 게이트 이탈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늦발은 아니었는데 다리가 살짝 미끌리면서 마음먹었었던 이 쾌활한 스타트를 끊지 못했습니다만은 강한 추진으로 그걸 이겨냈고 선행 이후에는 그대로 한 바퀴 시원하게 잡아 돌렸기 때문에 물론 이번 경주도 또 선행 상대가 있어서 뭐 완벽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2번이 아주 뭐 초강력 대가리로 팔린다든지 그런 그림만 아니라면은 이번 2차 자이언트 워가 선행으로 한 바퀴 더 돌리는 연투 가능성은 계속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쾌활한 스타트라고 했어요 아까? 네. 그러니까 쾌속적인 스타트 뭐 매끄러운. 매끄러워. 네. 쾌활한 스타트라는 말은 좀 표현이 좀 어색하죠. 네, 좀 촌스러웠어요. 그래요. 2차 자이언트 워 김재섭 조교사 얘 때문에 진짜 골치기 하나 썩었습니다. 무조건 뛸 말인데 이렇게 못 뛰냐. 저기 때만 보면 끝장이다. 실제랑 연결이 안 된다. 아주 애를 먹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드디어 이제 실전에서 폭발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번에 저 역시도 뭐 축으로 놓고 때렸단 말인데 박 소장이 나머지 설명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 2차 자이언트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고요. 1700에 6등급 경주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이루지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 듣습니다. 네. 12 원더풀 럭키를 좀 보고 있습니다. 1700의 최악의 게이트가 배정이 됐습니다만 편안하게 가는 대로 놔주면서 2선까지만 자리를 잡고 스포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2착은 되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입상권의 전력이 없지만은 이번 경주 그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곽이지만 뭐 11 안쪽으로 기대는 말이고 10번도 작은 말이고 9번도 거리 첫 도전의 발발이고 8번도 짝발이고 12이 외곽이지만은 야금 앞쪽 자리를 진출해 나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12 원더풀 럭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700 레이스가 깨져버렸습니다. 출전 두수 부족으로 깨지면서 1000m에 그냥 나왔단 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엔 1700 나왔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나온 이유고요. 1700에 맞는 말 12 원더풀 럭키를 역시 임승진 역시 추천드리겠고, 자, 여기를 이루지마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원더풀 럭키가 12번을 달았다는 거에 저는 조금 마이너스 감점을 조금 주고 싶어요. 물론 1700m에서 얘만큼 뛸 수 있는 애는 여기에 크게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복승식 한 자리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마필이고 5등급 마필 이제 매직10이라는 애랑 이제 병합을 하는데 뭐 여유더라고요. 여유만만이더라고요. 어차피 뭐 힘으로 뛰는 애고 코너 4개짜리가 훨씬 어울리는 애이기 때문에 열둘 원더풀 럭키는 무조건 배팅권 안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그 마이너스 점수를 깎아먹은 게 원정일의 충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에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애들,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4번마 무적의 순간, 그리고 직전 경주 정평수만 아니었다라면 오지 않았을까 11번마 아주패왕, 이런 애들이 이제 인기를 모아갔습니다. 물론 이런 애들 자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걸음 물론 있죠. 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노코텔 중만은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1700을 도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직전의 경주를 뛰고 나서 걸음이 한참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보통 말들이 뛰고 나면 지쳐서 헥헥거려야 되는데 더 뛰고 싶어가지고 말간에 서고 뭐고 간에 막 난리를 쳤다라는 뭐 그런 내용 가지고 있는 애라서 이번에는 경주를 더 거리를 더 늘려서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놈을 놓고 이제 후차권에서 4번 무적의 순간, 뭐 11번 아주패왕, 역시 12 원더풀 럭키 쪽으로 한방박권이 들어가야 되겠죠. 후차권에서 정리가 딱 되는 그런 경주 중심마에 대한 믿음으로 이번 6경주 메인 승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 6경주는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자신 있게 한구나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3경주예요. 1200의 4등급의 8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이번 3경주는 전개적으로 추천을 드릴 마필이 6번마 대고 여장군입니다. 대고 여장군은 나가기 전까지 4등급에서 단거리 1000m, 1200m에서는 언제든지 배당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가 아주 치열한 선두권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제가 6번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를 뭐 짤막하게 조금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승부처로 잡고 있기도 한데 이 8번마 로열 켈리가 지난번에 2차 온 곳은 정말 박재희가 만들어준 2착입니다. 그때 이제 해운대역을 죽일 수 있는 마필이 영희시대인데 영희시대가 해운대역을 바로 옆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예 박재희가 긴장을 탔는지 늦발을 해버리죠. 개늦발을 해버린 바람에 두 번째 자리가 거의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다. 로열 켈리가. 그러다 보니까 로열 켈리는 지가 스스로 해운대역을 죽일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가 이제 꼭 대가리나 2착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두 번째 따라가다가 두 번째 들어온 겁니다. 뒤에서는 올라올 애들이 없었고 애시당초. 이번 경주는 다르죠. 1번, 2번, 3번 다 빠릅니다. 저는 8번마 로열 켈리를 들보면서 전개 속에서 이점을 갖고 있는 6번을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원정일. 네. 뭐 조인권 바람이 좀 불기는 하겠습니다만 주행 검사 모습에서 저는 얘가 이제 그 오크스 나갔던 그 느낌 자체를 좀 세게 보겠습니다. 발주가 일단은 1번마 모스트 파퓰러가 빠르기는 합니다만 외곽 2선을 잡고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경쟁력 있었고 나름대로 대상 경주도 나갔던 그러한 준족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가속 챔피언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이번 경주는 한번 폭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가속 챔피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진이는 1번만 머스트 파퓰러예요. 3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순군전인데 16조 김재삼내에서 이번 주에 좀 나를 좀 잡고 있다라는 소식은 좀 전달해드리겠고, 아까 1경주에 나왔던 그 유아더 캡틴하고 얘가 병합을 하는데 당연히 앞서는 걸음이고 쾌조의 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장 여부가 불투명하긴 합니다. 이번 경주가 좀 빠른 말이 있어서. 하지만 저는 이 정도의 조치라면은 따라가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모스트 파퓰러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칠경주고요 1700에 4등급에 7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1호경마 방송 메인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간단하게 됐습니다. 네, 1번마 예스 유캔입니다. 뭐 원게이트고 아예 그냥 뭐 마음만 먹는다라면 뭐 선행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1700 쭉 뛰어왔고 선행을 갈 수 없는 조건의 어떤 편성이었다라면 이번에는 뭐 단독 선행이고 선행 가서 한번 무너진 적은 있습니다. 9월 17일 날 경주.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혜선이었고요. 뭐 안장 자체가 이제 페로비치로 교체가 된 만큼 1번마 예스 유캔은 믿고 놓고 갈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2번만 지상거탑이요. 얘가 지금 좀 출전 주기를 띄엄띄엄 갖고 나왔었죠. 6월달에 나오고 8월달에 나오고 10월달에 나오고. 근데 지난번부터 이제 정상 주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반증이고 뭐 큰 능력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전체 구간 꾸준하게 힘으로 떼어줄 수 있는 일명 꾸역꾸역 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전체 구간은 그렇게 뛸 수 있는 말입니다. 예방전주가 출전 두수도 적고 또 편성도 덜덜하고 그래서 저는 2번마 지상것 탑 쪽에 관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이유는 뭔지 듣겠습니다. 네, 딱 3마리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전 인기도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최종적인 배팅 같이 한 번 더 따져보고 제가 강도를 결정을 할 겁니다. 일단은 뭐 때리는 승부예요. 승부 경주인데 전체적인 1호경마 승부처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들 것이냐를 현장에서 결정할 것인데 1번만 예스 유캔은 뭐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 셋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예스 유캔인데요. 저는 이거 8월 19일 날 선행 가도 안 된다라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9월 달에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게 선행 받아서 좀 끄떡끄떡하더니 또 3차까지 와요. 그래서 또 조금 더 힘이 차면은 조금 더 나아질라나 했는데 결국 지난번에 등짝에 박혀 버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구도를 완전히 페로비치가 이제 뒤집어 버렸습니다. 부담 중량 자체는 문제 안 됩니다. 부담 중량 때문에 제가 예스 유캔을 덜 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1700m 7마리 뛰는데 가장 안쪽 달았다면은 정말 페로비치가 구사할 수 있는 전개의 다양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못 빼겠습니다. 1번마 예스 유캔을 포함하되 배당 큼직한 거 아나짜 하나 포함시켜서 딱 3마리 가지고 때리고 마치고 반드시 적중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7경주죠. 우리 박 소장이 반드시 적중, 무조건 적중으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한 적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사경주예요. 1400의 혼합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에 듣겠습니다. 네. 자, 부산 사경주는 이제 조교발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2번마 말리부 밀리언이 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금요일 날 이제 3등급 캡틴 블레이드라는 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개개 성적까지도 최종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3등급 캡틴 블레이드를 뭐 앞서가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예 캡틴 블레이드가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월등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전밖에 뛰지 않은 그런 신예 마필이기는 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잠재력 기대치를 저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마들의 어떤 액면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상당히 강한 편성이에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 말리부 밀리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적인 기대치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서 2번 말리부 밀리언 말씀드립니다. 8번마 파샤죠. 거리 첫 도전이라는 거 그게 이제 이번 경주에서 30조 마방 울줄리 조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파샤의 행보를 결정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능력만은 없습니다. 그냥 빠른 말들 스타트 끊을 수 있는 마필 몇 마리 있고 끄는 놈이 또 하나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레이스를 뭐 파샤가 다 그냥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지난번 영천 더비를 그대로 쫓아가지 않아 정말 무식한 그런 작전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무식하게 타다가 3착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포텐셜이 잘 뛴 것도 있지만은 파샤같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애지간한 레이스였다면은 그 파샤의 페이스는 거의 독땡 수준입니다. 단독으로 한 3, 4마신 이상 혼자 뛸 수 있는 그런 페이스로 영천 더비를 쫓아갔기 때문에 막판에 가랭이가 찢어진 건데 뭐 이번 경주는 6번 도쿄블루도 뭐 이렇게 밀고 난리치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처럼 꽉 잡고 나올 것이고 충분히 선두권 지압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 1400 버텨낼 겁니다. 8번마 파샤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말 중에 이제 4번마 로드투 오레라든가 또 6번 도쿄블루 또 열돌 비스토우드 특히나 이제 6번하고 12번은 현군에서 이미 우승의 전적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상스의 말들인데 특히나 6번 도쿄블루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에 호흡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방에서도 야 이거 1000m짜리 아니냐라고 했던 말인데 최근에 그쪽이 좋아지면서 늘어난 거리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이제 단지 부담 진량이 직전 대비 확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여기 지금 양쪽에 설명했던 2세마 단단한 애들 2번 말리블 밀린이라든가 8번 빠샤라든가 이런 2세 단단한 애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점이 얼마만큼의 이제 경주 성적에 좀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은데 자, 그러한 점까지는 좀 더 심각하게 분석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사정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200에 3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련의 일요전마 방송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그래서 몇 경주에 물어보니까 서울 8경주 바로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단거리 1200m입니다. 우선은 인기를 모아줄 애들 최근에 이제 액면이 좋은 애들이 이제 인기를 모아주겠죠. 안쪽 1번만 신라화랑이라든지 4번만 라우나모스라든지 8번만 라이징 퓨처라든지 10번 골드뮤직도 인기를 모으겠고요.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고 11번만 승리엔젤도 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뭐 줄어든 거리가 좋아 보이고 열둘 듬지기도 팔리겠죠. 혼전입니다. 혼전이고요. 12마리 중에 제가 언급드린 마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 정도가 되는데요. 그 6마리는 제 충마가 아닙니다. 원징글이 노리고 있는 충마는 따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언급드린 이 애들 중에 이 선행형 이 각질이 좀 겹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선에서 그냥 따당따당 그냥 줄서기로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12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원정일의 충마 다시 한번 좀 세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상 컨디션이라면 얘가 정상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나왔다라면 이런 애들 앞에 가서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애들 앞에 가서 그냥 선행 버티게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사이즈로 완전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기억 속에 좀 잊혀져 있었던 애인데요. 얘가 조시바를 만들어 놓고 나옵니다. 자, 그놈을 놓고 후차권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8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그놈에 대한 믿음감 그놈에 대한 정확한 사연 그놈에 대한 정확한 컨디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8경주 메인 승부답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억 속에 잊혀진 좀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노래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 기억 속에는 잊혀질 수 있지만 원정일련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 노림수 말을 갖고 갬블을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좋은 느낌으로 또 원정일이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되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꼭 적중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1800에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해봐요. 예, 부산 좀 성의 있게 진행을 좀 하세요. 자, 부산 오경주는 10번마 반제 여전사가 지난번에 채찍으로 두들겨 가면서 선행을 아예 작심하고 노렸는데
뭐 올 뻔했습니다. 정말 아쉽게 바로가가 이제 뒷심이 있는 마필이 너무 서둘러 일찍 4코너 때 스퍼트 타임 정확하게 잡아서 때렸고 오션 라인이 이게 또 체중만 맞춰주면은 잘 뛰는 말이에요. 이 허연 오션 라인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지만 조기로 오는 게 아니라 체중만 맞춰주면 뛰는 말이다 보니까 정말 그 두 마리가 너무 잘 뛰어서 이제 그 기습이 실패를 했는데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이성재 기수가 지난번에 이어서 착심하고 밀어서 선행을 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선행 버티기 가능성 물론 조금 더 안정적인 뭐 인기마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10번은 무조건 주력으로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배당이 좀 더 있는 10번을 먼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거리를 일부러 좀 늘려서 나왔다는 느낌이 가장 높은 마필이 7번마 골드 라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뭐 담양태양이라든지 BKC 언급이 나왔던 이제 반지의 여정사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1800m를 뭐 꾸준하게 도전을 하면서 인기마로 좀 군림을 할 텐데 이 7번마 골드 라인이 작년 12월에 휴양을 갔다가 올해 9월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1200m에 복귀를 해가지고 경환이가 완전히 그냥 붙들고 맨 바닥에 누워있던 마필이고 10월 20일 날 이제 현명이도 역시 똑같이 타더라고요. 전혀 뭐 움직임 없이 그런 식으로 좀 말을 좀 탔어요. 근데 편성 자체가 뭐 간다고 해서 될 만한 편성들은 아니었습니다. 뭐 최강 포스원이나 우주스타 직전 경주에는 이제 에이스 글로리라는 요런 애를 만나면서 하이섹시 이런 애들을 만나면서 인건이 자체도 앞에는 욕심을 전혀 안 부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라스트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휴양을 하고 나서 마필 컨디션을 좀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을 확실하게 받은 애가 7번 골드 라인이라는 애입니다. 자, 인건이가 다시 한번 재한장을 하고 있고 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하는 만큼 7번 골드 라인의 조인건 기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골드 라인입니다. 8조에서 이적해 온 말이죠. 네. 이적해 오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밀려내서 만들어가고 있고 이번에야말로 뭐 끝장의 모습을 확인해서 제가 저기 골드라인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원정이 해버렸어도 그래도 해야죠. 골드라인 관심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정주입니다. 1400의 국산 오픈 경주 모두 12마리고요. 아울러서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경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여기가 지금 서울 부산 오픈 2세 센말들 간의 다툼인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인데 상당한 혼전기가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정주를 우리 박 소장이 방송 일요경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주 전부터 뭐 파고 들고 있더라고요. 예, 이 브리더스컵은 내가 맞춰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좀 파고 들었고 그 결과를 얻은 듯합니다. 이번 구정주 박 소장이 자신 있게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구경주 브리더스컵입니다. 박 소장의 보통 이제 승부경주 선정의 그 기조 중에 하나가 뭐 마지막 경주 아니면 이제 이렇게 대상 경주 선정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공을 또 많이 들이고 있고 드린 만큼의 성적도 기본 이상으로 나와요. 저는 그 성적에 대한 자신감도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대상 경주 특별 경주 맞추면은 돈 더 주냐 그런 생각 또 그런 멘트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대상 경주는 배당이 더 좋습니다. 뭐 20원 트리플 라인에 뭐 저기 친구 나오는 그런 경주 아닌다면은 기본적인 배당이 좋습니다. 자, 짧게 말씀드리죠. 1400m 뛰어본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력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단순히 1400m를 잘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한 하이페이스가 또 예정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고도 취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을 골라야 되겠죠. 토요경마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쭉 관통됩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서울 1호 경마도 8경주까지의 주로 특성을 면밀하게 체크하시고 고점까지 덧입혀서 출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응원하는 마필 하나는 이제 10번마 월드선입니다. 월드선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이제 초인마가 있다 보니까 월드선이
대가리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월드선을 이렇게 잘 뛰고 있는 마필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월드선이 빠지는 그림도 하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9월 24일 날 승부 경주로 쌍승식을 월드선 놓고 이제 클래식 매치를 때렸던 이유는 편성이에요, 편성. 그 편성이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또한 약한 애들끼리 앞에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딸 수 있는 월드선의 전개를 본 건데 그 전개가 그대로 현실화되면서 쌍대가리 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같이 뛰었던 애들은 이런 경주에 나오지도 못해요. 타이틀만 GC 트로피였지 그때 편성은 약했습니다. 다만 이제 직전 경주 한번 더 뛰면서 이번에 인기마필로 부각이 되는데 직전 경주도 사실 액톤 블레이드 혼자 나가고 되지도 않는 영예의 시대에 혼자 그냥 깝죽거려 보다가 그 두 마리 그냥 막판에 살짝 딴 것뿐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페이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선두권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번마 월드선이 더 잘 뛸 가능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번 경주가 진짜 능력마로 검증받는 무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충분히 빠른 페이스를 숱하게 경험해 본 마필 그 한 마리하고 인기마 한 마리 그리고 월드선 이렇게 이제 세 마리 보고 있습니다. 월드선이 와주면은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역시 대상경주답게 짭짤한 배당으로 먹을 수 있겠고 월드선이 살짝 3짝으로 밀려나는 그림이라면 더 좋은 중배당도 먹을 수 있는 상당히 재미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경주이고 이런 대상경주 하시는 분들은 꼭 박 소장의 현장 추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구정주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주 전부터 파고 들고 있더라고요.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방송 메인도 표출하면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하셔서 힘 실어주시고 또 힘 실어주신 만큼 또 짭짤하게 잡아서 한구라까지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조차 6경주입니다. 1200에 1등급의 9마리 원정일. 네. 자, 토함산 트리플 파이브 두 마리의 마필이 선행 경합이 예상되는 그러한 경주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추임마입니다. 배당 자체가 조금 짭짤하게 나올 것 같은데 유성 드림이 오면은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직전에 이제 해야 돌아온 포경선 요런 애들 정말 준족의 애들하고 뛰면서 뭐 5마신 7마신 정도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김명신 기수가 첫 호흡을 맞췄던 직전 경주에 정말 센 편성이었거든요. 정말 강한 편성이었는데 이 정도 추임력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토함산하고 트리플 파이브가 어떤 경주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선에서 조금 허부적 돼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3번와 유성드림의 추임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경주인데 저는 7번마 천지파크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등짝으로 보면은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성실이가 그대로 타게 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성실이가 일단 서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정종철이한테 한번 좀 찬스가 온 것 같습니다. 조교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말 가지고 작전에 딱 맞게 이제 레이스 풀어갈 건데 워낙에 지금 안쪽 마필들 간의 초중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게 이제 추입이 자력 추입이 되는 몇 마리 안 되는 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원정현 의원님은 추천마도 있었습니다만은 7번마 천지파크의 종반 한 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진이는 5번마 통함산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완전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조교 때 6군짜리도 못 쫓아가요. 말이 완전히 마탱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잘라버렸던 게 토함산인데 이번에는 또 한 2달 만에 나오면서 체력과 조시를 완전히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잘 갑니다. 부담 중에 58까지 이빠이 올라갔지만 여기 뭐 1200이라는 거리까지 감안한다면은 저는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직전 대비 확 올라온 조시발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번 토함산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1800의 1등급 경주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네, 듣습니다. 12 흥룡이죠. 이건 뭐 보고 또 봐도 흥룡을 뒤로 돌릴 만한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뭐 인정을 해야죠. 이준철이 지난주에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흥룡 일단 뭐 이거는 1800m도 끝났고 검증 끝났고 뛰어본 애들이고 다 이겼던 애들이고 도저히 12번을 뺄 재간이 없습니다. 쌍대가리까지는 몰라도 이준철이니까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복승식 대가리로는 인정합니다. 언제? 직전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컨디션 자체를 많이 끌어올려놨고 끌어올려 놓은 만큼 의지 자체도 있었던 애가 이제 9번마 이 매니먼이라는 애인데 강성대국의 조시가 이제 이빠이 살아났던 10월 경주 그리고 후리바람 장상 카우보이 이런 애들이 이제 앞선을 주도하면서 그냥 끝나버렸던 좀 거리가 좀 아쉬웠던 그런 애가 이제 9번마 매니먼입니다. 이번에 이제 1800m를 출전을 하는데 조교 좀 잘 해놓고 나옵니다. 6주라는 공백인데 이건 공백이 아니고 이 1800m를 기다렸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은 이미 뭐 검증이 되어 있는 애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직전에 어떤 그 좋았던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거리를 일부러 늘려서 나오는 만큼 9번마 매니먼이 그 조시발 이어갈 것으로 예견하겠습니다. 여기 10경주는 뭐 천상 인기만 싸움 같아요. 지금 811개 1번 큐피드 파워, 4번 참마, 7번 빛의 정상, 9번 매니머니, 12 흥룡 이렇게 해서 5마리 정도에서 웬만하면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 흥룡, 뭐 9번 매니머니 양쪽에서 정말 고기가 끄덕거려지는 설명을 잘 들었고 나머지 4번 참마와 7번 빛의 정상까지는 좋게 보는데 1번마 큐피드 파워가 그동안에 주구장창 짧은 거리만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1800을 나왔는데 얘는 뭐 얘한테 1800이 뭐 플러스 요인이 될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늘어난 거리는 얘한테 부담스럽다. 그래서 1번 큐피드 파워는 인기마 중에 가장 약하게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아무튼 나머지 4, 7, 9, 12 또 뭐 다른 거 혹시 보는 거 있나요 개인적으로? 있어요? 별로.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400의 2등급에 모두 11마리인데요. 임승진이가 여기 11경주를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루기만 마지막 경주도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해서 짭짤하게 배당으로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이번 11경주도 딱 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메인 오브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경주니까요. 양쪽에서 한 마리씩 듣고 임승진의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듣습니다. 네, 좀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를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10번마 체이징 달러즈가 추임력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애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편성 자체는 좀 똥편성이었습니다. 편성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는데 방춘식 기수였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뭐 걸음 다 나온 애지만 그래도 편성 잘 만나지 않았냐. 10번마 체이징 달러즈 막판 추임력 지난주 일요일과 같은 엄청난 추임력을 기대하지 않겠느냐. 10번 체이징 달러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제를 좀 깔아야 되겠습니다. 11번 브라이트 캣이 그렇게 이제 힘이 뛰어난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10경주까지 이제 주로 특성 보고 저도 이제 몇 가지 복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을 할 건데요. 일단 선행마가 괜찮게 자기 능력 다 발휘한다라고 한다면은 11번 브라이트 캣 선행도 되고 취입도 보여줬던 마필인데 여기선 지금 선행마가 빠른 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외곽이지만 편하게 뛸 수 있는 조건입니다. 브라이트 캣을 복병 1순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마리 모두 임승진이가 관심권으로 보는 말들입니다. 역시 짱짱한 정복자 멤버답게 설명을 좀 해주셨고 자 이번 11경주를 제가 방송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는 개 바람 잡고 사라질 불안마들이 천지백갈로 깔려 있습니다. 너나 사세요로 완전히 잘라버릴 말들이 배당판에 인기마로 둔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 한 마리 제가 번외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단점을 지목하면서 잘라낼 겁니다. 싸그리 잘라버립니다. 싸그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최하 3마리 이상이 돼야 싸그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예, 3마리 이하라 갖고 싸그리라고 하면 그건 하자잖아요. 3마리 이하면은 이제 중에 골라. 인기마 중에 골라 네. 잘라내고 아무튼, 3마리 이상이 되면 이제 싸그리가 되는 거죠. 싸그리 잘라버릴 말들 그 정체와 내용은 제가 본원사님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는 저는 1호기마 마지막 경주는 무조건 터진다고 봅니다. 절대 인기마 조합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터질 수 있는 말 중에 악기발이를 임승진이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 40조에서 뛰다가 이제 말간을 좀 옮긴 말입니다. 말간을 옮겨서 두 번째 뛰고 있는데 이번에 확 좋아졌다라는 느낌. 또 임승진이가 또 믿고 하는 마방인인 만큼 그 내용을 높이 사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그쪽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느낌이 확 온다 이겁니다. 마지막 11경주를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고요. 함께 하셔서 지난주 마지막에 이은 멋진 피날레를 이번 주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2월 3일 1호 경마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은 남는 시간 더욱더 지금 밥을 굶어가면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밥도 챙겨 먹고 또 체력 회복해서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또 보완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또 끝까지 현장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